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8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려 합니다. 전 중앙일보 경제 에디터이자 칼럼니스트 김원태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예전엔 몰랐던 일상의 행복. 사소한 즐거움과 작은 행복을 잃지 않는 한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소소하고 작은 즐거움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 익숙했던 삶의 공간이 갑자기 오그라들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루한 생활이 모두에게 닥쳤다. 그 어떤 특별한 일도 일상을 대신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동 반경이 축소된 것이다. 마치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연상케 한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1851년 발표한 에세이집에서 표현한 용어다. 가시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찔리고 멀어지면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인간의 독립성과 일체감 사이의 갈등을 고슴도치에 비유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 인간이 서로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떨어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꼭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 만나더라도 감염을 걱정하며 경계한다. 문화, 종교, 직업, 빈부, 유명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겪는 일이다. 초연결 사회에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도 국경을 틀어막는 등 다양한 봉쇄 정책을 폈다. 그동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이 귀한 것임을 모르고 살았다. 길거리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놓고 스스럼 없이 대화하던 시간이 그립다. 마음 통한 친구들과 팥빙수 한 그릇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던 일도 옛일이다. 재택근무하던 직장인들은 지옥철 출근을 안 한 대신 퇴근하는 즐거움이 없어졌다. 영화 관람과 교회 나들이, 크고 작은 모임으로 사회적 교류를 넓히는 일도 잠시 쉬어야 했다. 무관중 경기를 치른 운동선수와 TV 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은 관중과 방청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팬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가슴에 새겼다. 예전엔 일상의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온 날들이었다. 이제 생각하니 관광버스를 이용한 봄꽃 축제 나들이가 큰 즐거움이었다. 화창한 봄날에 치장할 멋있는 옷이 없을까? 옷장 안을 기웃거리던 것이 즐거움이었다. 뿌연 미세먼지도 지하철 북적임과 점심 후 산책길도 삶의 동반자였다. 일상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던 현대인들에게 오만함을 꾸짖는 재앙이 닥친 것이다. 매일 아침 서재 창밖에 펼쳐지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며 되뇌어 본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른가? 일상 속 소소하고 반복되는 일들이 나만의 행복이었다.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상 속 행복을 찾는 기술을 터득했다. 마스크를 쓰고 나서 침묵의 중요성을 배웠다. 예전에 내 언어가 정제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하고 꾸짖으며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두서 없었으며 행동은 빈수레처럼 가벼웠다.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잠시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행복감은 집요하게 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다.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그동안 내 삶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소소한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 매일 무심코 일어나는 일이 행복이고 다행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마음 갖기는 스트레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요구된다. 불확실한 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는 기쁘게 일하고 자신이 한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핸드드립 커피를 애용한다. 필터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머그컵 위에 놓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진한 커피향을 음미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음향 좋은 헤드폰을 깨고 클래식, 가곡, 가요, 민요를 닥치는 대로 감상하는 것도 습관이 됐다. 스마트폰 만보계를 열고 마을 뒷산을 오르내리며 몇 보를 걸었는지 확인한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서너 시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동영상, 역사 강의와 오디오북의 고전 읽기다. 학창 시절에는 속성과 암기 위주로 역사 고전을 배웠다. 이제는 역사적 사건과 고전 작품에 담긴 배경과 행간의 의미를 터득하게 되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다. 나보다 앞서 살았던 인물들과 숱한 사건들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가르쳐 준다. 과거의 사건 발생 및 선택, 결과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사건을 대입하면 의미 있는 해석이 나온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 경구가 그릇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역사는 해답을 준다. 미켈란젤로가 87세 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끝내고 나서 스케치북 한 편에 앙코라 임파로라고 썼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뜻이다. 역사와 고전을 다시 배우며 이 글귀를 떠올려 본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된다. 세상은 기대보다 불합리하고 모순된 모습이다. 그러나 사소한 즐거움과 작은 행복을 잃지 않는 한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크고 오래가는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이다. 인류 역사 이래 세상을 지배하는 감정은 슬픔과 좌절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소소하고 작은 즐거움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동안 귀 따갑게 들었던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현상이 남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먼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자. 타인의 필요와 도움을 찾아 행동으로 보일 때다. 감사합니다.